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도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습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자, 중동 정세가 앞이 보이지 않는 포화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이신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와 함께 중동 정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벌써 공습 나흘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란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을 목표로 반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친이란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도 보복에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먼저 관련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최첨단 공중전략자산이 잇따라 출격합니다. 자폭용 드론과 미사일로 이란의 군사시설을 명중시킵니다. 장대한 분노작전 사흘째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은 이란 곳곳에 표적을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분 분량의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강력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격은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ombat operations continue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트럼프는 이번 작전으로 이란 함정 9척을 격침했으며 나머지 함정들도 곧 바다에 가라앉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선 이란 지도자 48명이 사라졌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군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선 희생이 늘 수 있다면서 보복과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America will avenge their deaths and deliver the most punishing blow to the terrorists who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선 모든 것이 계획보다 앞서고 있다면서 공격이 최대 4주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며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새 지도부와의 대화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압박을 가한 뒤 협상을 시도하는 트럼프식 거래법은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에서 강한 폭발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을 타격해 최소 31명이 숨졌습니다. ننزل كلياتنا بنهرب لتحت وبضل 10 دقائق كمان بترجع بتنزل الضربة الأخيرة. 3 غارات ورا بعض. 앞서 헤즈볼라가 하메네이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며 로켓과 드론을 발사하자 이스라엘이 즉각 반격에 나선 겁니다. 2024년 11월 맺은 휴전 협정도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אנחנו לא רק בהגנה, אנחנו יוצאים עכשיו להתקפה. צריך להיערך למספר יממות של לחימה רבות מאוד. 이스라엘과 긴 전쟁을 치렀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가세했습니다. 하메네이를 애도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 지도자도 대규모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저항의 축도 가자 전쟁을 겪으면서 세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게 외신의 평가입니다. 특히 헤즈볼라는 비정규군으로선 세계 최강으로 꼽혔던 전력이었지만 미국, 이스라엘의 정보전과 압도적 화력 앞에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다만 하메네이 사망 이후 중동 곳곳에서 저항의 축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도 잇따르고 있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자, 문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4주간 공격하겠다. 지상군 투입도 검토하겠다. 네. 여기에 지금 헤즈볼라 가세했습니다. 자, 하마스, 후티 반군도 지금 들썩거리고 있어요. 자, 지금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이란 피해 상황부터 조금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군은 이란의 1000곳을 폭격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란 주변에 그 아랍권 국가들의 미군 기지가 엄청나게 포진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복잡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저 뒤에서 말씀드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 시간은 트럼프 편이다, 예. 미국 편이다,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예. 거기에 더 엄청난 사실은 예. 미국의 첨단 군사력입니다. 예. 여기에 베네수엘라 사태 때 사용되었던 그 전자전 기법, 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전자전에서 쓴 그라울러 전자전, 예. 루카스 자폭 드론, 예. 이런 것들이 막 사용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최첨단 다영역 합동 지휘 체계 JADC2 시스템을 예.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예. 그럼 앞으로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예. 라고 저는 평가가 되고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어린이 학교를 지금 오폭을 해가지고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165명이 지금 숨진 것으로 그렇습니다. 파악되고 호르무즈 있습니다. 해협에서 예. 가까운 곳인데 예. 그곳이 그냥 어린이 학교를 포격한 것이 아니고 예. 그 해군 기지였고 해군 기지로 사용했었고 위치도 해군 기지 바로 옆에 있는 뭔가 해군 본부, 예. 작전 본부 옆에 있었던 학교다 보니까 예. 그곳이 뭔가 지휘부가 은신해 있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으로 폭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신념과 예. 어떤 그런 철학과 뭐 그런 그 정신력에 의해서 버티는 시대의 전장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전쟁 환경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또 많이 그 이란 지휘부의 어떤 그 오판에 혼돈스러운 지휘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 하마네이와의 어떤를 중심으로 한 그 지휘부 40명이 죽은 뒤에 예. 오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제목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중동에 있는 9개 인접국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로 그겁니다. 공항을 공격하고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금 어떤 의도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공격해야 되겠는데 아마도 현재의 이란 지휘부의 그 생각은 예. 그 아랍권에 있는 미군 기지들, 예.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그 쿠웨이트나 카타르나 예. 이런 곳에 있는 어떤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라고 하면서 예. 뭔가 혼선이 벌어져서 예. 아마 민간 시설로 그렇게 공격이 가버렸지 않냐. 예. 이것은 오히려 지금 보면 주변 국가들, 아랍권 국가들로부터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는 작전이 더 오르는 것인데 예. 오히려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민간 시설을 공격해서 그곳에 어떤 심정적 종교적 우방 세력, 우호 세력들로부터 예. 적대감을 갖게 하는 거 이건 참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합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이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까지 지금 공격을 했고 주로 그렇습니다. 공항과 민간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는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비난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반대로 지금 자막에도 보이겠지만 미국을 돕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이란이 이렇게 오판을 했을까? 네. 뭘 얻으려고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일부 분석에서는 자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하니 이 주변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가서 빨리 공습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그런 의도로 공습을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중동 전쟁이 네. 좀 확산이 될까요? 이렇게 주변 국가들 아랍권에 있는 예. 미군 기지가 있는 곳들을 공격해서 예. 니네들이 좀 미국을 어떻게 저지해라 예.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예. 매우 지극히 오판이고요. 예. 더더군다나 민간 시설을 폭격했다. 이것은 아마 현재의 이란 지휘부 내가 예. 굉장히 당황해 있고 예. 뭔가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예. 아마도 미 정보당국은 이렇게 이미 파악을 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이 전쟁을 오래 수행할 능력이 없다. 예. 이란 지휘부는 예.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조금 더 궁금한 게 지금 네. 미국이 지난해 6월에 한밤의 망치 작전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네, 했습니다. 6월 12일에. 자 그리고 이란이 이제 보복 공습을 하면서 네. 미군 기지 또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는데 그때 12일 동안의 전쟁 당시에 이란의 어떤 지금 보복과 지금이 좀 보복이 좀 다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변국에 대한 공격 이외에도 지금 싼
아주 값싼 무기의 드론을 날려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싼 무기를 소모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분석과 좀 다른 분석을 하는데요. 예. 그건 이제 지극히 이란을 좀 이해해주는 측면에서의 이야기고요. 예. 저는 현실적인 분석을 하고 싶은 게 예. 이란이 쓸만한 무기가 지금 별로 없어요. 아, 지금. 예. 그러니까 우선 지금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쓰고 예. 아주 비싼 어떤 그 고가의 고성능의 무기들은 예. 당연히 아껴둬야 되겠죠. 우리가 예. 마치 식량이 떨어지려면 쌀 아껴놨다가 고구마나 감자부터 선택의 먹으면 여지가 많지 않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비싼 무기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이건 게 좀 아니라 아껴둔다. 그런 그렇습니다. 차원으로 보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무기부터 쓰고 예.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처음부터 비싼 거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예. 또 이 대목에서 또 이란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 모든 무기 체계는 말이죠. 예. 발사한 곳이 탐지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지금 발사 탐지한 곳을 지금 그렇습니다.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이 이곳저곳에서 막 발사를 하고 있는 것들은 또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발사하고 나서 바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무기가 아니고요. 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속 기동 포병 로켓 하이마스 같은 것들이 막 있어서 예. 쏴놓고 막 이동을 하는데 이란의 무기 체계는 구식 체계에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러한 그 공격 같은 것들이 자신의 기지의 위치들을 노출시키는 거고 예. 미국은 가만히 지켜보면서 예. 그것을 또 정밀 타격할 거다.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히 이 전쟁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란이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금 최소 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지금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해군 함정이 9척이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란이 약간의 오판처럼 보이지만 이 인접국가 9개국에 대해서 공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자,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장 4주 정도는 계속 공습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 전쟁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도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집단들은 끝까지 항전하겠다. 국민들을 독려하고 응집시키겠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군인이 죽어가고 민간인이 죽어가고 자원이 떨어져가고 하면 예. 결국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예. 그럼 이건 오래 버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란은 현재 10년 넘도록 경제 제재 속에서 예. 경제 파탄이 나 있고 예. 그 뭐 7천만 명의 국민들이 거의 뭐 이렇게 집권층을 제외하고는 아사 상태이고 예. 그래서 또 수많은 그런 이란 국민들이 봉기해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죠. 예, 많이 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더 어떤 그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리고 미국은 이미 5세대, 6세대, 7세대 무기 체계를 동원하고 최첨단 정보 체계,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 최첨단 정보 체계, AI 플러스 지상군, 우주군, 해상 항공 무기 플러스 AI 플러스 이제 재래식 휴민트, 예. 더 나아가서는 SNS까지 예. 총동원한 다영역 합동작전 시스템이 테스트베드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 예. 그게 바로 앞에 1월 달에 베네수엘라에서 성공했다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3주, 4주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안에 어떤 뭔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예. 그렇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출구 전략으로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명분을 또 한편으로 만들어주고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최장 4주간 공격을 하겠다? 왜 4주를 명시했을까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네. 자, 먼저 우리나라를부터 볼게요. 예. 우리나라 여수항의 GS 칼텍스, 예. 울산의 SOL, 대산의 현대 오일뱅크 이쪽으로 계속
유조선들이 하루에 한 척씩 거의 들어옵니다. 네.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해역으로는 하루에 한 척씩 들어와요. 예.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나라 유조선,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69%는 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통과하죠. 오는데 그 배가 도착하는 시간이 약 21일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3주 정도. 3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 그 유조선들이 이제 아메리카까지 갈 때는 예. 한 4주 정도 걸리겠죠. 예. 그 시간을 저는 3, 4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예.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기적인 작전을 그렇습니다. 3, 4주 정도로 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석유 비축량은 200일 정도를 비축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200일 정도의 비축량이 유지가 되려면 예. 매일 한 척씩 대산, 여수, 울산으로 한 척씩 들어와야 돼요. 네. 한 10만 톤급 유조선들이. 예. 근데 지금 벌써 한 대는 못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21일 정도 후에는 한 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또는 뭐 미국이나 일본은 거의 뭐 80% 정도를 그렇습니다.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중국은 한 13% 정도.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4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리고 더 큰 것이 간다. 아직 큰 것 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상군 투입도 지금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 쪽에서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항전 의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물밑에서 협상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란은 그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신정국가이다 보니 예. 매우 이념과 종교적 논리와 이념과 어떤 그런 그 논리가 정치적 논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란 지도부는 미국하고 지금 바로 협상하겠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미국을 도와준 미국의 군사 기지를 만들어준 나라들을 막 공격도 하고 예. 또 이렇게 절대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는 항전 의지를 불태움으로써 예. 자국 내 지지 세력을 응집시키는 거죠. 예. 예.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어디선가 협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예. 협상이 좀 진행되려면 어떤 조건이 좀 이렇게 무르익어야 될까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것이 너희들 핵 버려라. 예.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런데 이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핵은 보유하되 조금 뭘 안 하고 뭐 플루토늄을 희석시키고 희석 강도를 낮추겠다, 농도를 낮추겠다. 미국은 절대 인정 못 하겠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딱 할 때 이건 장기 협상 전략으로 이놈들이 나오는구나 예. 하고 그냥 때려버린 거죠. 예. 그렇다면 어디선가 이란 대사관의 어떤 공관의 예. 핵심 누구하고 예. 미국의 어느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의 누군가하고 예. 협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자, 이란의 우방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네.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이란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 이란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편이고 예. 시간은 미국 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예. 자, 첫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움직여서 바꿔 말하면 러시아는 이란과 사이에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쪽만 몇 나라만 살짝 통과하면 예. 바로 러시아의 이란을 도와줄 수 지상군이 있죠. 예. 이란으로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데 러시아가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나토를 비롯한 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은 엄청난 공격을 세게 때리겠죠. 예. 이게 두려워서 러시아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하기도 러시아는 버겁다. 벅차다. 예. 예. 이렇게 평가가 돼서 러시아는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거고요. 예, 가깝지만 움직일 수가 없다. 중국은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움직일 수 있냐? 예. 만약에 중국의 군사 기지와 친중국 나라의 어떤 그 중국의 군사 기지가 있는 친중국 나라가 미국 주변 가까운 1000km 이내에 어디가 있다면 예. 중국이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없어요. 전혀 없군요. 그런데 예. 역설적으로 이란 주변에는 미군 군사 기지가 엄청나게 많고 방금 중동에 미군 기지가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고 예. 유럽 쪽에도 엄청나게 많고 예.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항공모함이 이 그 페르시아만 입구까지 갔고 예. 또 프랑스의 샤를 드골함은 동지중해 쪽으로 옮기고 있고 예. 또 영국령 키프러스 그 군사 기지를 영국이 미국한테 사용하라고 했고 예. 뭐 이런 상황.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치명적인 것은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서 예. 중국이 수입해 가던 석유 수입이 매우 차질이 생겼다. 예. 더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13%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데 여기에 또 묶여버렸다. 예. 중국이 가장 난처한 입장입니다. 도와줄 수도 없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이란을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난처한 입장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판매하는 석유의 약 80%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타이밍을 어찌 보면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설계하지 않았을까? 지금이 이란을 공격하기에는 가장 적기라고 네. 본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번 예. 공습만 하고 지난해 말았고 6월, 예. 6월에 예. 공습만 하고 말았고 1월 3일에 베네수엘라를 때려서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서 성공해버리니까 그린란드를 좀 때리는 척해서 이렇게 관심을 그쪽으로 예. 그리고 마치 그 EU가 미국에 대해서 나토가 예. 미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이란을 때려버린 거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교수님, 예, 잠시만요. 자, 우리와 지금 직접 관련이 있는 게 호르무즈 네. 해협 봉쇄입니다. 지금 우리의 원유 70%, LNG의 20%를 중동에서 들여오는데 지금 이게 사실상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민간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았고요. 대형 해운사들이 운항을 속속 중지하고 있는데 뉴스 먼저 보시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카타르가 세계 최대 LNG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영기업 카타르 에너지에 따르면 세계 최대 LNG 수출 단지 라스라판이 현지 시각 어제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아 액화 천연가스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차지하는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주요 수입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정유시설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동부해안 라스 타누라에 있는 사우디 최대 정유시설로 접근한 이란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 정유시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시설은 하루 55만 배럴의 처리 능력을 갖췄습니다. 연쇄 공격의 여파로 국제 원유 가격과 LNG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GCC, 즉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은 지난 1일 이란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사흘간 600개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 3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쳤습니다. 이란은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노린 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자산은 어디든 공격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쿠웨이트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F-15 전투기 세대가 쿠웨이트 군의 오발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를 포함해 탑승자 6명은 모두 안전하게 비상탈출했으며 양호한 상태라고 미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중동 하늘길이 사흘째 마비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일부 항공사는 부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팔라우 선적의 스카이라이트 호입니다. 이란이 봉쇄를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공격을 당해 승무원 4명이 다쳤습니다.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a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This is the Navy out.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유조선 MKD 바이옴호에도 미확인 발사체가 날아들었습니다. Request assistance. Request assistance. The vessel huge fire in the engine room boiler station. 불은 꺼졌지만 기관실 승무원 1명이 숨졌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 등은 해당 해역에서 공격받은 민간 선박이 4척이라고 집계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 영국 유조선 3척을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جزایر از سلاح‌های ما استفاده کردیم که دقت اینو بسیار بالاست. 이에 따라 유조선, 화물선 등 200여 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포기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인근에 대기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데 이 가운데 80%는 아시아로 향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자, 앞서 리포트 2개 보셨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오늘 아침에 밝힌 내용을 보면 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유조선은 불태우겠다라고 경고를 했고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선박들이 통과하지 않고 인근이 한 200척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인데 이란도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본인도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의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는 크게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있냐 예.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3개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예. 이란이 쓸 수 있는 것은 핵무기 보유 국가니까 예. 첫 번째 핵무기를 미국에 날려서 예. 보복하는 미국이나 예. 이스라엘로 날리는 방법, 핵무기 사용. 지금 아직 핵무기는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고 예, 뭐 하여튼 농도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만들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예. 이제 그럴 수 있는 카드이고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고 예. 세 번째는 정말 어떻게든 장기전화해서 버티기 들어간다. 예, 4주, 5주를 넘어가서 예. 버티기를 해서 트럼프와 세계 경제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핵무기가 만약에 있다면 예. 어디선가 제조해서 있다면 그걸 믿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 예. 사용하면 이제 지구상에서 이란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예. 예.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인데 예. 세 번째 카드도 쓸 수 없다. 예. 장기전으로 가면 미국과 세계 경제만 위협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이란이 훨씬 더 힘들어진다. 예. 예,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전략을 예.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 또한 오랫동안 쓸 수 없을 거다. 예. 예, 이렇게 지금 이 화면에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쪽에 지금 저 보이는 화살표가 다 선박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 모든 유조선은 불태우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양쪽에 지금 서 있는데 이게 아까 리포트에는 200척 정도가 지금 대기 중인데 이게 어제 상황이니까 네네. 오늘은 더 많은 배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가 되니까 브렌트유가 지금 배럴당 $80까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유를 7개월치 정도 비축하고 있고 LNG를 한 2개월치 정도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나 이걸 버틸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요. 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예. 지금 약 69% 정확히는 69%의 석유를 중동 지역에서 이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수입량들 플러스 말씀하신 것처럼 약 200일에서 210일 정도 분량이 예. 국내 비축 기지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국내 비축 기지가 이렇게 다 비워버린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이지만 예. 계속적으로 뭔가 조금씩 줄어들 때 다시 이제 호르무즈가 풀려서 예.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단기적으로 이 호르무즈 상황이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 이유는 앞에서 영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일본, 중국, 한국 등 이 동북아시아 거대 경제권의 나라들의 예. 석유가 대부분 그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 특히 중국이 못 견딜 것이다. 중국이. 예. 예. 그렇다면 중국은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것이다. 예. 또 중국에 엄청난 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나라가 예. 이란이기 때문에 그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난처하다. 차라리 미국은 베네수엘라 쪽에서 석유가 이렇게 올라오는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예. 그래서 워런 버핏은 쉐브론 주식을 매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정말 대단한 지금 생각하니까 지혜인 것 같아요. 쉐브론이 예. 중남미 쪽 석유가 중질유라고 해요. 예. 좀 원유가 좀 끈적끈적한 거. 예. 이 끈적끈적한 중질유를 가장 잘 정제할 수 있는 회사랍니다. 예. 세계에서. 예. 그래서 쉐브론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게 중남미 쪽에서 올라온 석유를 이렇게 정제를 해낸다면 예. 미국 내 유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 미국은 또 자체 석유 생산을 하고 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우리도 피해를 보지만 예. 중국일 것이다. 중국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래 못 갈 거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막에도 나오는데 오펙이 원유 대폭 증산을 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네. 브렌트유가 80달러, 매럴당 80달러 안팎인데 네. 1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오늘 새벽에 마감한 시장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 상황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네, 말씀해.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걸 빼뜨렸는데요. 오페크가 증산을 합의했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것 또한 오페크는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냐. 예. 예. 지금 여기서 오페크가 산유량을 줄이게 되면 예. 오페크 국가들이 굉장히 어떤 난처한 입장에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예. 이 판이 또 오래 못 갈 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오히려 늘리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보는 거죠. 예, 그럴 예. 것으로 평가가 예, 됩니다. 중동 네. 상황이 장기적으로 가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평가는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번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공습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열렸는데 먼저 뉴스모터 보시겠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무력을 사용한 양측을 모두 규탄하며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Let me be clear. There is no viable alternative to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도 이의 뜻을 같이 했지만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 국가의 주권과 안보가 존중돼야 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두 국가의 행위를 전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Iran will continue to exercise its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firmly, proportionately and without hesitation until the aggression ends. 이에 반해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앞세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격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That principle is not a matter of politics, it's a matter of global security. And to that end, the United States is taking lawful actions. 이란과 미국은 추가 발언권을 얻어 회의 막판까지 예의를 지켜라,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이란을 규탄했지만 미국에 대한 전적인 지지는 표명하지 않았고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한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국제사회가 좀 나눠진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던 걸프만 9개 국가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리포트해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과 이스라엘 편이고요. 자, 지금 이란 편,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이란은 약간 고립무원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 지금 영상에서 유엔에서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서 국제법 위반이고 당연히 이제 이란은 더 강력히 항의하겠지만 근데 러시아는 또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러시아는 과연 또 국제법 준수를 하라는 자격이 있냐라는 비판이 올 수가 있고 미국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을 비판할 수가 없고 예. 또 이제 강력히 항의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이겠지만 예. 그러나 문제는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게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지금 사태를 보면 예.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지배되고 있다. 예.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주는 교훈.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가 전부 다 평화를 향해서 모두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또 조약을 만들어서 예. 평화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 유엔의 역할이 정말 어떤 그 외교적 수사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예. 유엔의 역할이 별로 없다. 예. 이런 점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구속력이 이렇기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력이 없으니까. 국제 질서가 그런 것처럼 예. 무력이 우선인 것처럼 모두가 특히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예. 특히 이제 미국의 그런 그 국내 문제,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 그리고 미국의 그 제조업 붕괴 문제, 예. 뭐 이민자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뭐 이렇게 또 풀어가려는 트럼프도 정치인이고 11월 달에 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가는 모습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짚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얘기입니다. 자, 네네. 북한도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 법치 없는 침략 행위다 이렇게 비탄을 했는데 자,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북한이 핵 보유에 더욱 집착할 것이다. 두 번째, 올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계속 김정은 위원장한테 대화를 하자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여기에 지금 배팅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왜 그러냐면요. 이 이란 사태가 좀 마무리되면 예. 트럼프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북한을 향해서 대화의 제스처를 낼 것입니다. 예. 그럼 이때 아마 북한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것이다. 예. 이제 매우 은유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으로 미국은 북한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예. 베네수엘라, 이란 봤지. 예. 뭐 그게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매우 수사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예. 그건 이제 겁을 주는 어떤 보면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은 또 특별한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예. 먼저 이제 또 그 지난 그 북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북한과 북미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나왔던 말이 코피 전략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진짜 한번 타격한다라고 예. 중국을 향해서 경고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좀 만나라는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왜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루트가 예. 자국기를 타고 이렇게 공해상으로 해서 싱가포르를 간 게 아니라 예. 에어차이나를 타고 예. 북경을 경유해서 그쪽에서 코드명을 또 편명을 바꿔서 예. 중국을 종단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쫙 이렇게 하이난도를 거쳐서 내려왔어요. 중국을 경유해서 갔다. 경유해서. 예. 예. 이것도 매우 어떤 국가 원수가 회담하러 가는데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이고 예. 두 번째 베트남에서 회담할 때는 또 열차를 타고 중국에서 예. 저쪽 윈난성 쪽으로 내려가서 예.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중국의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냐 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하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예. 이런 역할들이 이 한반도 평화를 향해서는 잘 좀 정착이 가고 큰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이란 얘기로 조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포스트 하메네이 이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자, 앞으로 이란을 누가 이끌 것 같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지가 3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뭐라고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지가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예. 첫 번째로는 현재 하메네이 밑에서 성장한 지도부의 그 누군가의 리더가 예. 나온다면 예. 그를 키우겠다 첫 번째이고 예. 두 번째는 워싱턴에 가 있는 레자 팔레비 팔라비 왕조의 왕세자. 마지막 왕세자. 예. 그 왕세자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한민국처럼 성장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북한처럼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또
지난 1월에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레자 팔레비가 귀국해서 예. 팔레비 왕조를 또 복원하는 그런 시나리오. 예. 두 번째 예. 마지막은 이제 시민군 쪽에서 시민들이 정부를 장악해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를 장악해서 그 어떤 리더들이 나왔을 경우 예. 미국은 이 세 번째를 가장 원하고 있겠지만 예. 이 셋 다 쉽지가 않다. 교수님 생각에. 예. 그래서 이 내부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예.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출구 전략은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4주를 얘기했는데 네. 4주를 넘어가면 이제 장기화가 되는 것 같고 이 장기화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 미국 내 여론도 만만치 않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가 되면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출구 전략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출구 전략은 좋은 시나리오는 예. 어떤 그 지혜로운 안을 이란 지도부가 만들어서 핵과 관련해서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들으면서 또 그들의 요구를 하겠죠. 예. 이렇게 미국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할 수 있을 만한 지혜로운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이 제일 좋은 출구 전략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레자 팔레비나 또는 그 시민군 쪽에서 어떤 시스템이 도출되도록 아마 설계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4주 정도 공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공격 가능성이 높지만 물밑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믿고 싶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관심, 이란에 지금 90여 명, 이스라엘에는 600여 명의 교민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 10개국 전체에는 17,000명이 체류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는 없어요. 자, 이럴 때 대사관에서는 어떻게 좀 움직입니까?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네, 대사관에서는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이 법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 차관 2차관 주재로 관련 부서들, 뭐 국토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뭐 등등등 이런 관련 부서들이 함께 외교부 2차관과 범정부적 대책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이란 주재 대사관, 이집트, 이스라엘 등등 중동 지역 뭐 10개국 대사관의 그 공관장들이 함께 현지에서 화상으로 해서 이렇게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을 위해서 또 매년 매뉴얼에 의한 훈련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들이 잘 작동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금 이란에는 여행경보 3단계가 지난해 6월부터 내려져 있고요. 어제 저녁 6시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7개 국가에 한시적인 특별 여행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자,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준비된 그래프 좀 올려주시고요. 여행 경보는 여권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가 남색으로서 여행 유의, 2단계가 황색으로 여행 자제, 이제 3단계부터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나라에서 빨리 탈출해 나와라. 출국 권고 적색 경보고 4단계가 이제 여행 금지. 여행을 가지 말라. 지상전이 벌어진 경우겠죠. 그런데 출국 권고나 여행 금지는 쉽게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우리 교민들이 또 생업을 유지하고 있고 또 그 나라와의 교역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내리기가 어려운 조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시적인 특별 여행주의보 중동 7개국에 내린 거는 지금 2.5단계라고 합니다. 2단계와 3단계의 사이고요. 지금 이란에 내려져 있는 여행은 여행 경보는 3단계입니다. 그래서 출국을 권고한 상태고요. 대사관이 이제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민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니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네.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준비한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인데요. 30초 동안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전쟁이 발생하면 즉시 대피를 알리는 공습 경보를 발령하는데 상황에 따라 대피하는 요령, 주의할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앞에 화면 보시고 30초 안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네. 해외에서 여행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곳에서 전쟁이 발생했다면 첫 번째, 여행 중인 경우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가 주택이나 직장의 경우에도 전쟁이 발생했다는 사이렌이 울리면 즉각 지하로 대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 대피소에서 현재 나의 위치 상황을 가까운 공관, 주재 공관에 알려주고 그곳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행동 요령에 잘 따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중요한 정보까지 장시간 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이신 호남대 문현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